내 직업이 싫어서 이런가? 화도 나고 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일 때문에 제가 연애도 못하고 장가도 못 갑니다. 저조차도 이 일을 처음에 선택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게 겁이 나서 막 이렇게 안 하려고 했었고 이제 뺐었는데 이제 자매들 입장에서도 내 남편이 내 남자친구가 어디 가서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쉽진 않겠구나. 아들이 법대 보낸다고 이제 10년간 고시공부 지지해 주셨는데 부모님께서 쉽게 허락을 하셨을까 궁금하거든요. 이걸로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이게 예배였구나. 그러면서 막 이제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면서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10년간 사법시험을 위해서 고시 생활을 하다가요. 하루아침에 스패너와 뚜러뻥을 들고 하수구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배관 전문가로 진정한 일터 사역의 소명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공병철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내가 매일 기쁘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하수구 뚫다가 인생까지 시원하게 뚫려버린 네모난 하수구 대표 공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무 반갑고요. 이 사법시험 고시생으로 1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년 지냈다가 배관 전문가로 일한 지도 지금 그러면 한 10년째 되시는 거예요. 와, 배관 전문가 일이 더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약간 저는 건물을 보면은 네. 약간 좀 사람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사람도 이렇게 입속으로 물과 영양분이 들어와서 이제 노폐물이 이제 배출되듯이 건물도 이제 건물을 사용을 하려면 이제 건물 안으로 이제 수도가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수도를 막 여기저기서 사용을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정화조나 그 하수구 배관으로 그 물을 배출하게 되는데 네. 이제 그 배관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배관과 관련해서 배관을 설치하는 배관 신설하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이제 배관 유지 보수 쪽인데 이제 배관이 막히거나 네. 이제 물이 떨어졌을 누수가 됐을 때 네. 그걸 이제 수리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보통 저 건물을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걸 보면은 아, 저기는 어떤 가정이 살까? 저기는 어떤 또 사랑을 꽃피우고 있을까? 저기는 얼마나 많은 양의 변을 보고 있을까? 뭐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네. 근데 좀 사법고시를 하다가 어떻게 배관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 제가 10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면서 네. 근데 교회 청년부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좀 되게 또 열심히 했는데 어떤 활동을 주로 하셨나요? 이제 청년부 회장도 하고 이야. 뭐 이제 네. 뭐 성가대나 예. 뭐 교사 이런 것도 했었는데 공부하시면서 또 그런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 네, 텐데. 그래서 뭐 시험이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교회 일은 열심히 섬기는데 이제 삶의 변화는 없었고 이제 청년부로 오신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한 4년 5년 정도 지켜보셨는데 네. 이 친구가 계속 변화가 없이 계속 똑같은 모습만 보면서 되게 안타까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마침 그때 이전 교회에 있던 그 집사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뭐 이 일을 하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좀 소개 좀 해달라.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저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네. 이 일을 이제 알게 됐고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사법고시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배관 일을 좀 해볼래? 네. 이렇게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좀 그랬을 것 같고. 네. 예를 들어서 저도 학교의 교수로 있지만 배우 지망생인 학생들한테 야, 이게 그 매니저 자리가 좀 났는데 매니저 일을 한번 해보겠어? 아니면 스텝 쪽에 일이 생겼는데 스텝 일을 해보겠어?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고 또 제자를 생각해서 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상처받는 경우도 네. 있거든요. 상처 안 받으셨어요? 일단은 제가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이 일을 통해서 삶이 형편이 많이 좋아진 청년들을 많이 봤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너에게 추천을 한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시간을 또 자유롭게 낼 수 있기 때문에 낮에 일을 하고 만약에 네가 계속 그런 뜻이 있고 공부를 계속 하고 싶다면 저녁에 공부를 해도 되지 않겠냐. 아,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냥 이렇게 쉽게 말씀하신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네. 전화 딱 하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병철아 내가 너를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데 오. 첫 마디가 이 말씀이셨거든요. 네, 네.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었고 같은 마음이네요. 네. 네. 근데 이제 목사님을 되게 신뢰했기 때문에 음, 이제 그러면 한번 경험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무슨 일인지 몰랐으니까 뭘 하는 일인지 음. 몰랐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보게 됐던 거죠. 예. 청년부에서 이제 하나님 일도 많이 하셨으니까 네. 그런 기로에 놓였을 때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을까요? 이런 생각도 하시지 않았어요? 일단은 그때 제가 그 10년 동안 이제 수험 생활이 길어지면서 네. 마음이 너무 이제 가난해진 상태였고 예. 사실 제가 무슨 뜻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고시 공부를 잡고 있었던 건 아니고 음, 30살이 지나가면 이제 취업하기가 쉽지도 않고 예. 스펙을 쌓아놓은 게 하나도 없고 음,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빨리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근데 딱히 뭘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근데 이제 또 신뢰하는 목사님께서 한번 경험해봐라 하니까 한번 가봤던 거였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긴 했죠. 근데 네. 이제 이상하게 하나님 저에게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목사님을 신뢰하니까 네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한번 음. 가보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집사님을 그 사장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뭐 보통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이렇게 꿈으로 보여주시거나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는데 그걸 못하면 이렇게 주변의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길로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이렇게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사장님을 만나 뵙고 네. 이제 경험을 한 다음에 이제 했는데 이제 일이 그렇게 엄청 어려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좀 비염이 있어가지고 냄새를 잘 못 맡아서 오, 예. 별로 이렇게 부담이 없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20살 때까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비위가 좀 강한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혀 일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고 어렸을 때 또 농사일 하시고 이런 부모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일을 경험하고 이제 한 3일 정도 이제 제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고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이 이제 막 이렇게 저를 막 괴롭게 하더라고요. 어떤 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은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아. 말을 하지 않을까? 예. 너 뭐 고시 공부해서 뭐 법조인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뭐 정치를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무슨 설비 일을 한다고 배관 뚫는 일을 한다고 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이 말을 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저를 엄청 이렇게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게 너무 겁이 나서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 목사님과 집사님한테 이제 그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초반에요. 네.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마침 고등부 그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기도회를 막 하고 있었는데 교사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 전 그런 여력이 없었고 네. 제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죠. 음. 예, 계속 이제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지금 못하겠다고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막 정말 막 울면서 막 마음에서 막 울면서 막 이렇게 막 계속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저 이런 경험을 좀 처음 해봤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막 뜨거운 불 같은 게 막 뜨거운 게 막 올라오더니 너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네. 사장님한테 목사님한테 저 일 못하겠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이제 딱 결론을 매듭을 지었는데 너 이 일 해야 된다. 마음이 갑자기 확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진짜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딱 있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이제 목사님 저 다시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내 친동생이었으면 쥐업 회사라도 시키려고 했다. 근데 네가 싫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강요를 하겠냐. 근데 이제 다시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려봐라. 매정하게 못하게 하진 않으실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렸죠. 드렸더니 너 후회 안 할 자신 있냐? 아 이제 후회 안 할 자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도 마음에 이렇게 울림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네요. 네네. 길을 또 인도해 주셨네요. 네네. 그런데 이쯤에서 부모님께서 쉽게 허락을 하셨을까 궁금하거든요. 아들이 법대 보낸다고 이제 10년간 고시공부 지지해 주셨는데 배관일 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반대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이제 처음에 사장님을 만나러 갔을 때 그때 이제 어머니한테만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어머님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한번 경험해보라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러고 나서 3일 뒤에 제가 다시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어머니 전화를 드렸죠. 했더니 사실 나는 네가 그 일 한다고 하면서 한 달이나 하면서 그만둘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았다. 스패너를 오른쪽으로 돌려야 풀리는지 왼쪽으로 돌려야 풀리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애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러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냥 공부해라 그러더라고요. 공부만 했었으니까. 네네. 네. 이제 그러다가 다시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어머님한테 비밀로 하고 내가 한 달 정도 일을 해서 매출을 올린 다음에 뭔가 성과를 낸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는 계속 비밀로 하고 있다가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니까 그때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죠. 엄마 저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뭐 하거든 그러더라고요. 예, 뭐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 뭐 열심히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제가 되게 좀 무서워하고 아버지를 그리고 원래 좀 이렇게 사사로운 얘기를 좀 잘 안 해요 아버지랑은. 네. 통화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전화를 안 드렸죠. 저는 계속 서울에 있었고 아버지는 이제 지방에 계시고 그러다가 한 4개월 5개월 지나서 이제 집에 내려갈 일이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정식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다. 물론 들어서 알고는 계시겠지만 말씀드려야겠다 해서 방에 딱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아빠 저 무슨 일 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는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재밌냐 그러더라고요. 예,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럼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어떠셨어요? 너무 궁금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저는 그러니까 자식들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커서 이게 그 실망을 엄청 많이 하고 그러시는 줄만 알았는데 부모님들이 바라는 게 큰 게 아니구나. 이게 내 자식들이 자기 손으로 밥 벌어 먹고 살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요것만 해도 부모님들이 만족해 하시는구나. 그것만 해도 되는구나. 좀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좀 알게 됐고 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워낙 그 고시 공부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제 좀 기대가 깎여서 이제 뭐라도 했으면 다행이다. 뭐라도 해서 다행이다. 약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아버지의 입에서 재밌냐라는 말이 딱 나왔을 때 그랬겠다. 네, 저는 그 어떤 그 위로와 격려의 말보다도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와 격려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를 1시간 20분 동안 보고 나오면요. 영화 1시간 20분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어떤 명장면, 명대사가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근데 진짜 재밌냐? 네. 그 일이 재밌냐? 그게 정말 영화로 따지면 명대사네요. 네. 거기에 다 담겨 있네요. 아빠의 마음이. 네. 정말 아버지께서 가장 큰 응원과 격려를 해 주셨는데요. 10년간의 고시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셨을 것 같아요. 고시 생활도 쉽지 않으셨죠? 네, 쉽지 않았죠. 친구들은 다 취업해서 이제 차도 사고 네. 옷도 막 멋지게 입고 여행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뭐 자식도 낳고 하는데 저는 35살 때까지 고시 공부를 했으니까 네. 그게
자꾸 전 도태되는 것 같고 약간 비교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되죠. 네네, 너무 위축되고 심지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경조사 있을 때 이제 애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제가 그래도 가지만 뭐 결혼식이나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축하하러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축의금 때문에 부담이 돼서 이제 돈이 없었으니까 아이고야. 네, 못 가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어쩔 때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또 가면은 또 이제 식권을 받아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축의금을 못 내냐면 그냥 저 축의금도 내지 않으면서 식권 달라는 말도 못 하겠고 너무 이렇게 제가 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친구들이 대신 내주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네. 근데 친구들은 저 위로한답시고 이제 너는 이제 시험 한 방이면 되잖아. 합격하면 다 역전할 수 있잖아. 뭐 그래 뭐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시험 접고 이제 나 일을 하고 제 그때를 돌아보니까 저 너무 부러웠더라고요, 친구들이. 네. 저 부럽지 않은 게 아니었고 네.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네. 나도 빨리 그렇게 좀 누려보고 싶고 또 친구들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스텝에 맞춰서 가보고 싶은데 고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제가 늦어지는 게 가장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존감이 엄청 낮아져 있었는데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을 매일 하는 것. 그러니까 성취감을 자꾸 이렇게 불어넣어주면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서 시험을 떨어지면 딱 사람들 평가가 어떻게 되면 너 공부 안 했네, 열심히 안 했네 이렇게 평가가 딱 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고 노력했는 거와 상관없이 그러면서 이제 자존감이 막 바닥을 치게 됐죠. 과정은 보지도 않고 그냥 결과로만 평가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을 하고 나서는 하루에도 현장에 뭐 많이 갈 때는 대여섯 군데도 갔는데 갈 때마다 이제 일을 해결해내고 그러니까 뭐 물론 딱 그 하수구를 뚫고 물이 쑥 내려갔을 때 뭐 돈이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해냈다. 그리고 물이 팍 빠져나갈 때 그 성취감이 진짜 가슴이 진짜 시원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을 하고 나서는. 무슨 느낌인지 와닿네요. 네, 누구나 다 그런 경험들 있을 것 같아요.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남들과 비교되고,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라고 하는 순간들이 인생에서 다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고 또 좋은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대표님한테도 주셨네요. 네. 이 힘든 고시 생활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우시게 됐나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이제 다 필요 없는 거네. 10년 동안 공부했던 거.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법 공부했던 거는 제가 일하면서 뭐 사용할 일은 뭐 없죠. 근데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제가 이제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제가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하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또 다음 공부를 하고 그걸 규칙적으로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일하면서 좀 그 인내와 끈기 이런 게 좀 길러져서 일하는데 그게 좀 이렇게 좀 접목이 되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어떤 스타일의 회사였냐면 각자 다 사업자를 내고 사장님한테 일을 배운 다음에 그 사장님한테 광고비를 드리고 일을 이제 나눠주면 받아서 일을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을 막 많이 하고 일이 많을 때는 또 저희들이 또 단가도 높고 이러니까 한 해가 지기 전에 보통 다들 매출을 많이 올려요. 자기 계획했던 매출을 많이 올려서 또 저희 또래 이제 직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 이제 빨리빨리 퇴근을 하고 뭐 주말에도 일을 안 하고 근데 사장님은 되게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아니 젊은 애들이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지 왜 이렇게 일찍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도 일을 해야지. 하나님도 6일을 일하셨는데 왜 너희들은 5일만 일하느냐. 근데 저는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물론 사장님이 저를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장님이 본인 차를 처분하시고 제 차를 타고 일을 같이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일을 배워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장님을 모시고 다니는 게 좀 좋았거든요. 근데 물론 이렇게 막 혼내기도 하고 이런 게 좀 되게 싫긴 했는데 네. 그런데 그러면서 사장님도 되게 열심히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 토요일에도 일하고 이러시니까 12시까지 막 일하고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 저는 이제 사장님 이제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집에 와서 이제 서류 작업 같은 거 하고 이제 자면 1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 6시 반 정도 일어나서 큐티하고 사장님 모시러 가서 한 8시 정도부터 이제 하루 일과가 또 시작되고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일하는 것과 앉아서 공부하는 거 차이는 있긴 한데 그럴 때 들었던 생각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공부할 때 1시까지 공부하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부했는데 이 일이라고 못해? 악으로 깡으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인내하는 거, 네. 그다음에 노력하는 거, 네. 좀 그런 습관, 태도가 좀 이렇게 잡혔던 것 같습니다. 와, 10년을 고시생으로 지냈으니까 네. 참고 네. 견뎌내고 그런 습관이 이제 배어 있네요. 네네네. 지구력이 생긴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지구력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야, 그 10년에 본인 스스로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이렇게 초라해지고 나는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을까 했는데 또 남들이 갖지 못하는 걸 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시간이었네요. 네네. 어찌 보면요. 네네. 그렇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모든 일이 쉽지 않은 과정도 겪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10년간 배관 전문 일을 해오면서 특별히 힘든 일이나 또 후회한 적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힘들었던 거는 네. 이제 배관 이제 막혀서 뚜루루 가면은 보통 이제 하수구 배관 같은 경우가 아래층 천장으로 이렇게 많이 지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배관이 오래되면 배관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파이프가 삭아가지고 이게 깨지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저희 작업자들한테 책임을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을 앞둔 아파트나 네. 이런 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네. 깨져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면은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좀 피하죠. 웬만하면 안 가려고 네, 하고.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사고들이 났을 때 막 멘탈이 막 나가거든요. 예. 특히 아침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날 하루 일은 접어야 돼요. 예. 그 며칠을 이게 막 후유증에 막 이렇게 좀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밑에 특히나 이제 사장님이 우스갯소리 하는 소리가 밑에 만약에 은행이나 네. 무슨 그런 보험회사가 있다. 네. 그럼 작업하지 말아라. 왜요? 터져가지고 물 쏟아지면 네. 전산에 물 쏟아지면 짐 싸서 고향 내려가야 된다. 이야, 그렇겠다. 네. 네.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네. 아무튼 그런 불안감이 네. 항상 지금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조심해도 네.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스프링 같은 걸 집어넣어서 뚫을 때 말려가지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또 이제 땅을 파서 빼거나 네. 배관을 또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작업할 때마다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일을 이제 얻었으니까 이제 연애하고 결혼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이제 어른들이나 목사님들이 소개를 또 많이 시켜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소개팅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이제 회사에 입사할 때 원서 100번 써야 하나 될까 말까 한다. 소개팅 100번 해야 된다. 네. 그런 심정으로 네. 막 했어요. 막 뭐 여러 사람 만나고 했는데 이제 만나다 얘기도 잘 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거절을 많이 당했어요. 예. 어떤 이유로요? 그러니까 뭐 이유는 말을 하진 않는데, 예. 근데 이제 제가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저와 가는 길이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상하다. 우리가 많은 얘기를 나누진 않았고 내 직업이 싫어서 이런가? 그래서 되게 좀 화도 나고 네. 하나님한테 원망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일 때문에 제가 연애도 못하고 장가도 못 갑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소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저조차도 이 일을 처음에 선택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게 겁이 나서 막 이렇게 안 하려고 했었고 이게 뺐었는데 이제 자매들 입장에서도 내 남편이 내 남자친구가 어디 가서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쉽진 않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예, 생각하죠. 그냥 처음에는 아니 크리스찬 자매들이 왜 이렇게 속물 같아 이렇게 세상적인 조건만 따지고 뭐 이렇게 뭐 다 신앙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데 왜 이러지? 되게 막 악에 바쳤었는데 아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그랬는데 아 자매들도 내 남자친구와 내 남편이 이런 일 한다고 말하는 게 쉽지 않겠구나 아, 그러면서 좀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지금 아내분은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이야기? 아 이제 아내 소개를 받고 네. 제 아내는 이제 그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전혀 몰랐대요. 오. 네, 뭐 하수구로 뭐 배관 뚫는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지? 근데 이제 그걸 아는 친한 언니한테 얘기를 했는데 네. 친한 언니 남편이 마침 이 일에 관심을 두고 있었대요. 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되게 괜찮은 일이야. 그래서 그래? 해서 이렇게 했었고 또 이제 아버님 장모님을 이제 처음에 이제 만나서 이렇게 다 하는데 이런 일 합니다 했더니 이제 아버님 어머님도 되게 좋아하시고 예. 하여튼 제 와이프는 이제 뭐 처음에 일단 감사하게도 이런 일이 무슨 일인지 몰랐었고 친한 언니가 그거 괜찮은 일이야 해서 좀 이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거리끼는 게 없었고 예. 그냥 이 사람이 어떤가 약간 그거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네요. 네.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쪽은 뭘 잘해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사실 배관이 네. 그러니까 일단 시원하게 깨끗하게 뚫어야죠. 예. 네. 근데 이제 잘 안 뚫릴 때가 있잖아요. 네, 안 뚫릴 때가 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에 배관이라고 치면은 네네. 나뭇가지도 막 이렇게 네네, 뿌리도 들어옵니다. 막 걸리고 네, 맞습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뭐 이렇게 세제나 네네. 그런 데다가 막 육개장도 버리고 삼겹살 기름도 버리고 이런 것들이 막 막혀가지고 네네. 안 뚫리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내는 거가 관건이에요? 뭐예요? 네네. 일단은 예. 요즘에는 그 배관 내시경 카메라가 예. 잘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요거를 없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장비가. 근데 요즘 장비가 이게 필수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안에를 들여다봐야 아. 이게 그러니까 보통 와서 음. 스프링 장비만 넣고 뚫고 나서 물 쑥 내려가면 됐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근데 이제 길만 내고 구멍만 내고 이렇게 가면 음. 금방 또 다시 막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해야죠. 이제 근데 해서 이제 그 원인 파악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구멍이 잘 제대로 그러니까 기름이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나무 뿌리가 들어왔습니다. 배관이 무너졌습니다. 나 아니면 이게 배관 경사가 이렇게 구배라고 저희 하는데 이렇게 돼야 물이 잘 이렇게 내려가는데 네.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 특히 이렇게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네. 워낙 건물이 크기 때문에 배관을 길게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경사를 많이 줄 수가 없는 거죠. 예. 공간상.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러면 물이 항상 고여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슬러지가 계속 있으면서 굳게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파악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네. 약간 이렇게 정형외과도 장비 싸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비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네. 음향도 장비 싸움인 것처럼 여기도 좀 장비 싸움이 있네요. 네네. 좋은 장비를 네. 가지고 있어야 되네요. 그런 걸 좀 파악을 좀 경험과 잘, 기술. 네네. 아, 그러면은 일을 하셨을 때 또 가장 보람된 때는 언제일까요? 좀 그 소비자들이 좀 당황해하고 난감해하는 걸 제가 해결해 줬을 때 좀 보람이 있었는데 네. 한 번은 그 오피스텔 건물 되게 큰 오피스텔 건물이었는데 네. 그 중간 어느 층에서 이제 변기가 막혔어요. 네. 네. 근데 그 세대가 막힌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 세대가 있으면 이제 그 배관들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특히 이렇게 일자로 쭉 내려오고 뭐 5층, 4층, 3층, 2층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네. 맨 아래층에서 이제 막히는 경우에 위에서 물을 써도 밑에서 역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변기가 막히면 사람들 오물이 대변, 맞습니다. 소변이 네. 다 이렇게 올라와요. 네. 근데 이제
그 세대에 갔는데 이제 변기가 막혔다 해서 갔죠. 네. 갔는데 이분이 이제 변기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변기에서 막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네. 막 위에서 막 쓰고 있으니까. 와. 근데 막 쓰지 말라고 해도 뭐 전체 단수를 시켜버리면 모르겠는데 그렇게는 못했는지 쓰지 말라고 해도 본인들 이제 위에서는 뭐 자기들이 뭐 불편하고 뭐 그런 게 없으니 뭐 피해 보는 게 없으니까 물을 막 이렇게 막 변기를 물을 내리죠. 뭐 똥물이 오물이 막 올라오고 있고 이게 막 근데 이제 바닥 하수구도 막혀가지고 이 거실로 막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 있어서 아 진짜 아세요? 예. 그거 막아놔도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서 남의 집 것도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남의 집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예. 엄청나더라고요, 양이. 특히 이제 가장 아래 세대에 있는 예.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음. 근데 막 가서 일단은 막 급하니까 하수구 먼저 이제 이제 뜯어내죠. 이제 뜯어내면 물이 이제 똥은 이제 정화조로 내려가야 되는데 예. 일단은 방으로 넘치면 안 되니까 예. 하수구로 흘러내리고 보내고 나중에 막히면 또 뚫으면 되니까 네. 그다음에 뜯어내서 이제 변기 뜯어낸 다음에 뚫어주고 그리고 이제 쑥 내려가고. 근데 그때 거기 어떤 저보다 좀 연배가 있는 좀 사장님이 계셨는데 진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넋이 나가가지고 거실 테이블에 딱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어찌 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리고 막 똥 냄새 나고 막 똥이 막 이렇게 막 화산처럼 막 뿜어내면서 막 이렇게 막 넘어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해결해 드렸을 때 네. 되게 좀 이렇게 좀 보람이 있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일터 사역, 일터 예배자로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현장에서 막 이렇게 일을 막 이렇게 하는데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네,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그때 이제 기도를 하나님한테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나님 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저 이제 철수할게요. 근데 이 현장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셨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하고 이제 장비를 정리하고 있는데 물 빠지는 소리가 쑥 들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배관이 깨져가지고 아래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층에 급히 내려가서 봤더니 괜찮은 거예요. 네. 근데 카메라를 넣어서 봤더니 배관도 괜찮은 거예요. 희한하게 뚫렸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일터 예배자 대표님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일터 예배자에 대해서 조금 얘기 좀 더 해주세요. 그 제가 이제 일터 사역, 네. 일터 사역이란 그런 연구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이제 제가 친하게 지낸 대표님이 그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렇게 일터 예배자로 살아가자 이렇게 막 이렇게 외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통해서 이제 교육을 받고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을 하셨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뭐 창세기 2장 15절인가 거기에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을 경작하고 다스려라. 네. 근데 그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네 가지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로 cultivate 경작하다. 두 번째 work 이제 일하다. 네. 세 번째 서비스 섬기다. 네 번째 worship 예배하다. 네. 이런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그 예배하는 거다. 이게 일로 우리가 그냥 예전에 그 일터 선교사 해가지고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서 뭐 선교한다 얘기했지만 약간 좀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우리가 드리는 일이 예배일 수 있다.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시고 배웠죠. 이제 근데 저는 이제 또 이게 제가 서비스직이잖아요. 네. 서비스직으로 일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런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어가고 이게 예배구나. 이게 뭐야 이 네 가지가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춘 것도 있지만 완전 나한테 해당하는 거네. 이러면서 완전 이게 딱 왔던 거죠 이제. 그래서 내가 그냥 가서 현장에 나가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이게 예배였구나. 그러면서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면서 이제 일하러 가는 게 너무 재밌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후배들한테 특히 기독교 후배들한테 청년 후배들한테 이런 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뭐 그러면서 책도 쓰게 됐던 거고. 예를 들어서 대표님은 어떻게 일터를 예배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생각을 되게 막 많이 했는데. 네. 저도 배우려고요. 네. 일단은 일을 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네. 뭔가 무슨 환경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일을 어떻게 하느냐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다른 또 다양한 정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일터 사역은 일터 예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현장에 가서 최선을 다하는. 네. 네. 그러니까 저 어떤 상상을 또 하냐면 예수님 집 뚫으러 왔다. 네. 왔는데 허투루 할 수 없잖아요. 어. 다 알고 계시는데. 네,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사람 대하듯이 하지 말고 예수님 대하듯이 하는 거군요, 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집 하수구 뚫으러 왔는데 건성석 뚫고 비용도 많이 받고 막 속이고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일단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일을 해결해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기술이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솔직하게 정직하게 또 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최대한 정직하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터에서 그런 마음으로 해왔던 것 같은데 더 좀 깊이 생각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네요. 청년들이나 배관 일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일 소개시켜준 목사님께서 가장 이제 보람을 느끼셨던 게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게 너무 보람된다. 아멘. 예, 그래서 그런 게 있어가지고 특히나 저는 이제 취업 준비하는 네. 동생들 이제 막 공부하는 동생들 요 동생들 보면 이제 못 참겠어요. 뭐라도 막 사주려고 하고 또 그리고 이제 막 20대 후반 이런 친구들이 막 고민을 막 해요. 네. 뭘 할까 이렇게. 근데 이제 누구야 형은 뭐 오빠는 35살에 일을 시작했다. 너 지금 뭐를 해도 늦지 않아. 뭐 1만 시간의 법칙, 막 3년 정도 열심히 하면은 뭐 이렇게 능숙해지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무슨 어떤 공부를 한다고 해도 3년 동안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20대 중반인가 됐었거든요. 너 지금 3가지 일이 실패해도 내 나이대야. 그래도 돼. 형도 하잖아요. 오빠도 하잖아. 그런 좀 이렇게 좀 응원과 격려를 좀 이제 해줬던 것 같고요. 이제 일을 하고 나서 내가 블로그도 쓰고 이제 책도 내고 하면서 책을 보고 이제 일을 좀 가르쳐 달라고. 책 제목이 뭐죠? 하수구 뚫는 법대생입니다. 하수구 뚫는 법대생. 네. 야, 제목이 셉니다. 네. 예, 속 들어오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연락이 와서 일을 좀 배워보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이제 청년들이 많았었고 사실 청년들이 와서 좀 깜짝 놀라긴 해요. 그런 걸 경험해 보진 않았으니까 일도 되게 힘들고 막 그리고 되게 좀 더럽고 지저분하고 뭐 3D 업종이라고 하는데 약간 그런 일이죠. 저희 일이 더러운 것도 만져야 되고 뭐 오물도 뒤집어 쓰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걸 다 못 본 상태에서도 이제 못 견디고 이제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런 거 이제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도 일단은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면 저도 처음에 세팅할 때 그래도 한 2~3천만 원, 3천만 원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뭐 대출해준다 이 말씀도 하셨고 주위에서 막 이렇게 막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전 진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시작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일이 많았다면 직원으로 좀 두면서 좀 이렇게 익숙해질 때까지 또 이 사람들 거래처가 좀 생길 때까지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이어지지 못해가지고 이제 좀 직접적인 도움은 좀 안 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일터를 통해서 진정한 사명을 발견하고요. 또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예배하는 우리 공병철 대표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많은 생각과 도전을 받게 되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계획과 또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십시오. 사실 제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 딱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 전에 찬양을 드리는데 뭐 꿈과 비전에 관련된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막 밝은 찬양이었는데 눈물이 막 주르륵 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저 이제 꿈꾸면 안 돼요. 꿈꾸는 건 이제 사치인가요? 이런 마음이 막 마음에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막 정치해 보겠다고 막 법조인 돼 보겠다고 막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꿈이 무너졌었고, 네. 근데 배관 일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건 절대 꿈꿀 수 없는 일 같기도 하고. 근데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아니 너 계속 꿈꿔라, 계속 꿈꾸게 해주겠다. 이제 지금은 또 아닌데 그래서 그때 들었던 마음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이렇게 그런 제가 생각했던 뭐 법조인이나 뭐 정치의 길을 걷게 되는 거는 너무나 흔한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 너무 흔하고 저보다 스펙 좋고 집안 배경 좋은 사람들이 더 얼마든지 많이 있을 텐데 이걸로 경쟁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현장을 경험하고 이렇게 현실을 알고 이런 걸 경험하고 이런 경험을 가진 이런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나중에 만약에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더 이게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요즘에 생각했던 거는 이제 꿈과 비전 막 이런 얘기를 막 사람들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게 꼭 그런 무슨 일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요즘에 들었던 거는 일터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게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현장에서 제 일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이제 가정에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면 좋겠다. 이게 제 비전이고 꿈이 되더라고요. 네. 계획은 제가 이제 그동안 제가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막 선한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면 막 그래요. 이제 뭐 꿈이 뭐야, 계획이 뭐야? 그러면 사실 저 그런 거 없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좀 무기력한 사람 같아 보이고 뭔가 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한번 이게 좀 그러니까 제가 몸을 막 내어드리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자. 네. 사실 오늘 이 자리도 제가 어떻게 계획하고 이렇게 왔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가 오게 됐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는 대로 몸을 그냥 맡기고 내어드리고 그냥 물 흐르듯이 가는 게 계획이고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사실 이제 아내가 이제 아들을 이제 출산을 하고 이제 또 이제 임신을 했어요. 어유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네네. 아 축복합니다. 올해 10월에 이제 둘째가 나오는데 네. 이제 아내가 이제 건강하게 좀 이렇게 출산을 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둘째가 10월에 태어나면 20개월 차이밖에 안 나요. 연년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러니까 배가 나온 상태에서 너무 육아가 너무 힘들어요. 아내가 좀 이제 편안하게 좀 육아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이가 둘째가 좀 건강하게 태어나서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다 건강할 겁니다. 네, 아유 축복합니다. 너무 좋으시겠어요. 든든하시겠습니다. 네, 셋째 가지셔야죠. 아직은 그렇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너무 귀한 말씀 또 좋은 또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간증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마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